그렇군요. 이렇게 한의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박아랑 원장님, 그렇다면 이 봉동약침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봉동약침은 전립선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질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봉동약침의 한의학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동약침은 대열유독이라고 해서 그 약재의 성질이 매우 뜨겁고, 따라서 이거는 한의학적인 한열 개념에서 수족냉증이라든지 복부냉증과도 같은 그런 각종 냉증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독, 그러니까 인체에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말씀드려서 이제 인체에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시술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독의 성질은 몸의 전기를 북돋아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어혈을 제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원기를 보강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줍니다. 그 현대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염증을 치료할 수 있고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진통 소염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까지 같이 겸해서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약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봉동약침의 효과 때문에 전립선염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내는데요. 우선 멜라틴이라든지 MDM 펩티드 같은 강력한 소염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전립선염에 있어서 소염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립선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도 해주고 있고, 그 모든 병은 전립선을 포함한 모든 병은 근본적으로는 원기가 부족하고 면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봉동약침의 그 보양하는 효과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전립선염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봉동약침이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전립선염 재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총 원장님, 이렇게 한방 치료를 받으신 실제 전립선 환자들, 고생하시는 분들 예후는 어떤가요? 예, 전립선 환자들 대부분 비뇨기과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항생제를 복용했는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 항생제 복용으로 해서 위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많이 내원을 하게 됩니다. 비뇨기과에서 PCR 검사나 염증 소견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환자 치료 예후를 보면 유통업을 하고 열이 많은 환자인데 다혈질이고 만성피로에 찌든 전립선염 환자입니다. 봉독, 아까 설명드린 봉독 약침을 주 2회, 아까 해음열, 직접 성게에다 치료를 하게 되는데 주 2회 12번 치료를 했고, 그 사람의 증상에 맞는 보법이나 사법을 써서 한약을 3개월 동안 복용한 케이스입니다. 주간에 그 잦은 소변이 봤었는데 소변이 시원해지고 횟수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수면 중 아까 그 전립선에 야간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2~3번 자던 것을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정도로 효과가 좋았고요. 1년 이상 그 양약을 먹었는데도 좀 효과가 미미한 경우인데 소변으로 인한 스트레스 개선도 많이 좋아졌고, 성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성기능 개선도 회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회음부에 통증이 있었는데 그 봉침으로 해서 치료해서 회음부 통증도 해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웅식 원장님, 어떠한 질환이든 간에 치료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우선 전립선염이 있으면 가장 우선인 것은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자들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뭘 먹으면 좋으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음식은 가장 많이 권하는 게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리코펜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또 발표한 논문에 가면 전립선 쪽에 굉장한 효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는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살균이라든지 항균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이용한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는 이제 굴 같은 경우는 아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전립선 치료라든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免疫力을 높이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중에서는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게 좋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免疫력 감소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과 커피 같은 건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오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립선염이 대부분 호발하는 부위가 이제 30대에서 50대인데 가장 일을 많이 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다면 이제 팁으로서 그 두꺼운 목욕 타월 같은 걸 이렇게 말아서 도난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 도난 모양으로 만든 그 타월을 그 의자와 엉덩이 사이에 받쳐 놓으면 전립선이 직접적으로 압박받는 걸 피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운동 중에서는 가장 이제 그 사이클링 또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운동은 좋지만 전립선을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좀 전립선의 질환에 좀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전립선 보호 안장이라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반신욕이나 자욕을 할 수 있는데요. 자욕 같은 경우는 전립선의 직접적인 환부를 직접적으로 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그 정기적인 성생활입니다. 이는 성생활로 인해서 보통 전립선액이 우리가 말하는 정액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액을 좀 자주 배출해 주심으로써 전립선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비만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전립선을 압박한다든지 또는 염증 수치를 좀 올려주는 환경을 올려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네, 이런 생활 관리 방법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원장님들과 함께 오늘 남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이어서 전립선염과 함께 50대 중년 남성 절반이 겪고 있다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원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염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립선염은 전립선 자체에 생기는 이제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립선 비대증은 그야말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인데요. 통계에 의하면 이 50대 이상 남성들의 한 50%, 즉 2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원래 전립선의 크기가 이 밤톨만한 한 20g 정도의 크기가 정상인데요. 노화 과정이나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이 전립선의 크기가 50% 이상 커지면서 요관을 압박함으로써 전립선 염증과 유사하게 뭐 빈뇨, 잔뇨감, 또 배뇨 시의 통증이나 특히 이 야간뇨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대표적인 남성 질환입니다.